신문 배달에 도전해 보았습니다. 생애 처음 겪는 환경과 작업 방법에 새로운 것을 느껴보고 해보았습니다. 이것을 기록으로 남겨 평생 추억으로 삼고자 합니다. 도전 동기. 저는 유전적으로 당뇨가 있습니다. 혈당이 점점 올라가서 일단 탄수화물을 끊었습니다. 밥이나 빵을 안 먹고 두부나 고기만 먹고 있네요. 오후 혈당은 효과가 있는데 공복 혈당은 안 떨어지더군요. 그래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로 했고 새벽에 할 일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체육관도 문 닫으니 새벽 운동도 못하고 공복 혈당은 여전히 문제였어요. 그래서 찾은 것이 신문 배달입니다. 도전 첫날. 신문 배급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날로 계약서를 썼습니다. 사람 구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 보였습니다. 계약서를 보니 한 집에 5,000원, 유류비 월 5만원 주는군요. 운동하는데 돈도 준다니 행복했어요. 도전 둘째 날.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신문을 문 바로 앞에 놓으라는데 잘 안 됩니다. 던져놓고도 다시 쫓아가서 바로 놓습니다. 아파트마다 구조가 다릅니다. 동이 입구를 찾는데 호수 구분하고 차를 주차할 장소 찾느라고 헤맵니다. 마스크 쓰고 신문 돌리니 서리 낀 안경은 자꾸 흘러내리고 배달 리스트 들고 배달할 신문 들고 문에 붙은 호수 확인하니 다 돌리고 나면 진땀이 납니다. 도전 셋째 날.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신문 배달일이 머릿속에 가득합니다. 일단 아파트 배치를 보면서 동선을 짜봅니다. 입구, 구조가 모두 자세히 나옵니다. 동선을 2개로 잡고 주차 지점을 선정합니다. 도전 넷째 날. 130부 신문을 운반하려고 집에 있는 가방을 전부 모아서 사용하는데 가방에 수십 장의 신문을 곱게 넣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사용 바구니를 구입하려는데 비싸네요. 당근 마켓에 한 개 1,000원으로 나왔는데 연락도 안 되고 나중에 답장도 성에 없게 오더군요. 당근 마켓의 취지가 돈 버는 것보다는 재활용으로 물건 아끼자는 것인데 돈이 안 되니까 성의도 없는 것 같아요. 결국은 6,500원 주고 마트에서 샀습니다. 비가 오면 가방은 다시 써야 할 것 같아요. 도전 다섯째 날. 신문 구독이 점점 줄어갑니다. 그에 따라 매일 변동사항이 내려옵니다. 이게 쌓이면 골치 아플 것 같습니다. 스캔해서 OCR로 글자 인식하고 엑셀로 임포트합니다. 대부분의 프린터에 스캐너 기능 있는 것은 아시죠? 엑셀은 원드라이브에 저장합니다. 종이 대신 스마트폰으로 리스트 보면서 배달합니다. 변동사항을 NAS 서버나 클라우드에 저장해주면 좋은데 매일 종이로 주네요. 그것이 아쉽습니다. 엑셀을 써보니 데이터가 예기치 않게 수정되는 경우가 있어서 PDF로 변환을 한 번 더 합니다. 도전 여섯째 날.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려니 불편합니다. 집구석에 처박혀 있던 스포츠 암밴드 착용하여 스마트폰을 팔목에 찹니다. 팔뚝용이라 팔목에 차니 자꾸 벗겨집니다. 종이 집게로 고정했습니다. 도전 일곱째 날.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이날의 시도는 실패입니다. 스마트 암밴드도 불편해서 배달 리스트를 헤드셋으로 들으려고 시도해보았어요. 일단 구글의 음성 합성 기술을 이용했어요. 여성 목소리, 기준 대비 66% 속도, mp3 포맷으로 녹음합니다. 오디오를 TF 카드에 넣고 헤드셋에 장착했어요. 기대를 갖고 녹음 들어보니 한눈에 파악이 안 됩니다. 눈으로 보는 것보다 머리에 안 들어와요. 이 방법은 적용이 안 되네요. 도전 8번째 날. 우연히 유튜브를 보니 생로병사를 하네요. 76세 할머니 뇌가 40대와 같답니다. 혈당도 중요하지만 뇌도 젊어져야 하지 않겠어요? 저도 공부해야죠. 기계 의존을 적게 하려고 130부 배달 리스트를 외우기로 마음먹습니다.
도전 9번째 날. 리스트를 외우기로 마음먹었을 때 그까이 라고 생각했어요. 실제 해보니 8줄을 못 외우겠어요. 다시 생각해보니 10년 이상 무엇인가를 외워본 적이 없네요. 뇌가 퇴화가 안 되면 이상하겠지요? 이러다가 당뇨 좋아져도 치매 올 것 같습니다. 도전 10번째 날. 이렇게 저렇게 머리 써보고 나니 종국에는 기존 배달하는 분들과 같은 모습이 되어갈 것 같네요. 컴퓨터 도움을 받던 안 받던지 간에 결국 일은 사람 머리와 다리로 하는 것이 본질인 것 같습니다. 박웅현 씨가 8단어라는 책에서 IT 기술 모르면 광고 못한다고 충고받았다면서요? 본질은 배달이네요. 종이 보고 외우던, 음성 합성 기술 도움을 받아서 외우던, 외워서 정확하고 빠르게 배달하는 것이 본질이네요. IT는 다만 효율의 문제일 뿐이며, 기계에 너무 의존하면 사람이 멍청해질 것 같아요. 느낀 것 하나. 이제 배달하면서 느낀 것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보면 신문 배달의 달인이 하루 1,500부 배달하시네요. 저는 130부 배달을 잘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보급소에서 저를 지도하는 분이 신문 배달 30년 하셨다고 하네요. 존경스럽습니다. 뭐든지 깊이가 있으면 그곳에 인생이 있을 것 같아요. 매사를 진지하게 궁리하고 생각하고 노력하면 길이 있지 않을까요? 이리저리 기웃거리는 대학 교수나 정치가들보다는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진정한 이 시대의 소금입니다. 느낀 것 둘. 보급소 이야기를 해보지요. 경험상, 새로운 일을 하면 어디에나 인간적인 갈등이 있을 줄 알았어요. 항상 인간관계가 문제잖아요. 여기 보급소는 목표만 주고 간섭을 안 합니다. 저도 2번 잘못했어요. 아무도 뭐라고 안 합니다. 여기가 인간관계의 천국입니다. 느낀 것 셋. 새벽에 다니면 아파트마다, 길거리마다 쿠팡이 휩쓰고 다닙니다. 아파트 한 동에서 쿠팡맨 만나면 서로 불편합니다. 그런데 놀랐어요. 어느 쿠팡맨이나 다 양보합니다. 이마에는 땀이 뽀송뽀송한데 무거운 짐들은 젊은 쿠팡맨들이, 가벼운 신문들은 저에게 엘리베이터를 양보합니다. 처음에는 쿠팡 만나면 싫었어요. 몸이 힘든 것보다 머릿속에 있는 배달 순서가 엉키거든요. 지금은 반성하고 있습니다. 느낀 것 넷. 문이 속으로 들어가서 신문을 던질 수 없는 구조를 가진 아파트가 있어요. 어떤 엘리베이터는 왼쪽에 있는 버튼이 안 먹습니다. 어떤 아파트는 항상 20층에 엘리베이터가 서 있어요. 20층부터 내려온 승강기 타고 다시 19층에 올라가서 배달 한부하고 옵니다. 이럴 땐 보왕 300영을 외웁니다. 세상살이에 곤란함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 느낀 것 다섯. 머리로는 배달을 이해하는데 생활 리듬이 안 따라줍니다. 저녁 9시에 자서 오전 3시에 일어나면 문제가 없는데 9시에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재미없는 책을 읽습니다. 확실한 수면제입니다. 그래도 조절이 안 되어서 밤새우고 12시에 배달하고는 곧바로 출근해서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 날은 피곤한 하루가 되네요. 마지막으로 최고 관심사인 혈당을 보겠습니다. 190대에서 150대로 내려오네요. 아직 만족할 만한 수치는 아닙니다. 배달도 엘리베이터보다 계단 이용을 서서히 늘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통제가 완화되면 새벽 운동까지 해서 더 낮추어야겠지요. 이렇게 삽니다.